네, 김진팔입니다. 이 영상은 이스라엘군이 휴전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도시들을 계속 폭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습은 레바논 남부의 아바마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헤즈볼라가 레바논 사마이아에서 이스라엘제 메르카바 NK4 전차를 공격해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레바논 남부의 네바티와 지브딘 마을을 공격 목표로 삼았습니다. 속보 미 공군 F-35A 라이트닝2 스텔스 전투기가 오늘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만 상공에서 비상코드 7700을 발신한 후 교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추락한 건가? 착륙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요. 그거는 몰라요. 또 전쟁 중에 워낙 거짓말을 많이 해갖고 추락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실종된 미군 병사 중 한 명의 시신이 모로코 해안에서 수습되어도 모로코는 엄청 먼 데인데? 모로코는 여기거든요. 여기서 무슨 미군 병사가 실종된 시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카타르에서 파키스탄으로 향하던 두 번째 LNG 운반선이 오늘 이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거부되었습니다. 전에는 됐었는데 이틀 전에 카타르 LNG 운반선이 이란의 승인을 받아 통행료를 지불하고 해협을 통과한 바 있는데 이번에 또 왜 안 된다는 걸까요? 중국산 광젠 21 레이저 시스템이 트럭 셰시에 장착된 채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레이저로 드론 격추하는 건데 중국산인데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샀나 봐요. 거기에 또 있다고 합니다. 네타냐후가 소셜미디어를 비난하다니 21세기의 전쟁 범죄자 8번째 전선 소셜미디어 때문에 골치 아픈가 봐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소셜미디어? 네타냐후는 이란의 거리들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뭔 헛소리를 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 후 이란의 평화 제약을 거부했다. 네타냐후가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다는 그런 느낌인데? 이스라엘의 유로비전 2026 참가에 항의하며 5개국이 보이콧을 선언했다. 갈리바프 이란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서 새로운 대규모 군사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또 원하는 만큼 선물 원유가 안 올랐나? 제가 봤거든요. 지금 95달러에서 지금 어제 100달러 정도 올라가고 지금 또 다시 내려가고 있어요. 원하는 만큼 안 올랐네. 저점 매수 해놓은 게 91달러 선인가 저점 매수 했을 것 같은데 98달러면 좀 더 먹어야 되겠다는 건가? 미국 대통령은 폭스뉴스 기자 존 로버츠와의 통화에서 자유작전 재개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오를 만큼 안 올랐으니까 또 전쟁한다 그래갖고 또 선물 원유 가격을 올릴 모양인가? 트럼프 대통령 휴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합니다. 지금으로서는 가장 허술한 휴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란이 우리에게 보낸 최근 답변 문서는 쓰레기였습니다. 끝까지 읽지도 않았대요. 미국의 국왕이 다시 한번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위협하며 이란 정권은 무너질 것이라고. 선물 가격이 원하는 만큼 안 올라갔나 봅니다. 저점 매수한 거 높은 이윤에 팔아야 되는데 10% 올랐으면 됐지 뭘 더 먹으려고 그래? 자, 지난번에 제가 여기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 이 선에서 저점을 여기서 이제 공매도를 치고 여기서 저점 매수를 했다면 대략 91달러, 90달러 선이거든요. 그럼 지금 98달러, 100달러 선이니까 대충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놓친네 더 올렸다가 먹으려는 거야?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은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폭력행위 혐의를 받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란 국회의장 칼라바프 우리군은 어떠한 침략에도 마땅한 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전략과 잘못된 결정은 언제나 잘못된 결과를 낳을 뿐이며 전 세계가 이미 이를 알고 있습니다. 로버트 케이건 이란의 체크메이트는 아마 장군 부르는 게 체크메이트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미국의 디아틀랜틱인가 하여튼 그 미국 신문인데요. 지금 완전히 지상군하고 공격하고 막 하든지 아니면 철수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즉 미국 외교의 국내 정책의 핵심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이 현 이란 정권을 제거하기 위해 전면적인 지상 및 해상 전쟁에 참여하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이란을 점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분쟁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 호송을 담당하는 군함이 손실될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란의 보복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생산 능력에 대한 파괴적인 장기적 피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발을 빼는 것이 차악의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뭐야? 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는 어법이 좀 약간 비겁한데 빼라는 것도 아니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빠져나갈 구멍을 이중으로 만들고 있죠. 라면 if라는 문을 3개를 사용해 갖고 야 마치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지상작전 해인마 엄청난 사람을 군인이 죽더라도 해인마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가져지고 다큐멘터리 영국 아카데미상 수상 감독의 BBC 다큐멘터리 방송 중단 사태. 영국 국영 BBC 거기서 다큐를 방송하지 말라고 했대요. 가져지고 사람 죽인다고. 플로리다는 현재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산불 시즌을 겪고 있습니다. 네, 플로리다 산불. 이란 전쟁으로 트럼프가 곤경에 처했다. 중국은 이제 미국의 군사적 약점을 알고 있다. 폴리티코는 미국 언론 아닙니까? 중국이 말이야 이번에 이란하고 싸우는 거 보고 미국이 군대가 어디 약한지 다 파악했어. 이런 내용입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은 쿠바 공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공군 병력이 해안에서 활동 중입니다. 또 시선 돌리기로 쿠바 한번 칠라 그러나요? 승리한 전쟁이 필요한가요? 또 중간선거 인기 끌려면? 네, 러시아 군인이 눈이 있는 거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드론이 쫓아오는 걸 피하고 그 드론이 저쪽으로 날아가는데 총으로 몇 방 쏘니까 또 드론이 맞아서 터져요. 이건 좀 행운인 것 같아요. 이거 봐 터지잖아. 네, 이거는 뭐냐면 우크라이나군이 찍은 영상인데 작년에 UFO를 포착했는데 이거 러시아 거 같다고 러시아 신무기 같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랍니다. 이렇게 생긴 UFO가 이 영상 중에 나오는데 길어서 더 틀 수가 없고요. 네, 또 우크라이나군은 또 러시아의 민간인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다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군이 벨고로드 지역을 공격하고 있으며 젊은 남성 1명과 구급대원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러시아 스호이 57 전투기가 R-37M 미사일로 사브 조기 경보기를 최신형 미사일 장거리 가는 걸로 러시아가 그 스웨덴인가 어디에서 우크라이나를 중계했대요. 조기 경보기 2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대를 격추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생긴 거랍니다. 이게 그 스호이 57 그건가 봐요. 아마도 흑해 함대의 프로젝트 대테라정으로 보호용 바베큐 장치를 갖추고 있을 거예요. 이거 이제 드론 맞지 않으려고 여기다가 무슨 철망 같은 거 씌웠다는 것 같습니다. 네, 배에도 이런 걸 하네요. 네. 당국은 키예프의 반코바 거리와 주변 지역을 봉쇄. 반코바는 이제 청와대에 말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청와대. 우크라이나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수십 대의 버스와 다수의 제복 경찰관이 해당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을 보내겠습니다. 에스토니아 먼저 자국 드론 통제부터 배우는 게 에스토니아가 지금 러시아한테 경고를 먹고 지금 바짝 쫄아갖고 우크라이나한테 야 그거 하지마 그거 들어갔답니다. 여러 독립적인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는 중립적인 중개자 및 비공식 접촉자를 통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지도부에 분명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로 자꾸 우크라이나 드론이 이렇게 넘어오니까 야 너네 드론 똑바로 안 하면 우리 조치를 취하겠어. 그러니까 여기 쫄아갖고 그 국방장관 쫓아내고 새로 앉히고 우크라이나한테 야 너 그런 거 하지 마.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SW 지도를 안 봤군요. ISW 지도 수미 지역에 최근 24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색깔이 나타나지 않고 볼찬스크 역시 변화가 없고 코피안스크 변화가 없고 네, 리만 지역 변화가 없고 콘스탄티노프카 변화가 없고 포크롭스크 변화가 없고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변화가 없고 여기도 변화가 없고 글리아이폴리에 변화가 없고 자포리자 변화가 없고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독일 국방부 차관 피스토리우스가 전략적 파트너십 내 협력 강화를 위해 사전 예고 없이 키예프로 돈 받으러 왔나? 현찰로 리베이트 땡기러?
예,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 행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일까? 리베이트를 땡겨야지 이 사람아. 900억 유로를 공짜로 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와 독일은 최대 사거리 1500km의 장거리 드론 공동 생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네,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줘서 1500km 날아가는 거 한다고 그럽니다. 1500km면 어딜까요? 알라부가 드론 만드는 공장 있잖아요. 여기 1500km 가는데 드론 생산 공장 기지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라늄 드론 만들거든요. 거기까지 도달하는 거 이제 독일이 도와준답니다.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 주변에 또 다른 방공망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드론 그 전력이 강화되니까 푸틴 대통령은 모스크바의 방공망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FBI 산하 정보 기관들이 젤렌스키 대통령 비서실장 예르막을 차량을 멈춰 세워서 법적 절차를 형사고발 장을 수색을 받고 하고 있대요. 네. 예, 젤렌스키 전 대통령의 언론 비서관이 터커 칼슨 그 인터뷰에 나와갖고 원래 2022년 돈바스 지역 포기하기로 합의를 이미 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젤렌스키는 그 마약 이건 게벨스 선전하라고 했다는 거고 또 마약하고 있다고 자격 미달이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약 중독자라고 또 얘기도 했고 네.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럽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이 러시아와 교착 상태에 빠진 평화 노력을 재개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첫 단계로 양측 공항에 대한 공격을 상호 중다. 이건 뭔 헛소리인가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이미 안 하고 있잖아. 공항 공격하고 있어? 기적의 무기는 이제 끝났다. 엄청난 화력과 드론 공격 속에서 일주일에 겨우 200m밖에 전진하지 못하는 우크라이나 전선이야말로 한방의 전쟁의 판도를 바꿀 기적의 무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해답이다. 이 전쟁의 현실은 검과 방패 사이의 끊임없는 경쟁이다. 어떤 기술적 돌파구도 상대방이 모방하거나 대응책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길어야 2달밖에 버티지 못한다. 러시아가 광섬유 FPV를 배치하면 2달 후에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것을 개발한다. 심지어 영국 국방부조차도 이 전쟁에서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든 양측이 적응하기 전까지 길어야 2달 정도의 의의만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한다. 헝가리 외무장관 후보인 아니타 오르반은 새 헝가리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병력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니 오르반은 그럼 왜 쫓아낸 거야? 오르반이랑 똑같아요. 새 정부도. 이런 정부를 만들려고 그 돈을 그렇게 쓰고 사람들을 알바를 써갖고 막 시위를 시켜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유럽이 감정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 증거를 약점을 노출시킨 것밖에 안 돼요. 어차피 똑같잖아요. 그러려면 뭐하러 이렇게 힘들이고 돈 들여갖고 정권 교체를 해서 헝가리 정권을 그죠? 약점 노출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칙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고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고 있다는 걸 노출시킨 거예요. 제가 푸틴이라면 절대 이거 놓치지 않아요. 약점 노출.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은 2027년에 종료될 것입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미국의 표준 가격으로 가스와 석유를 공급하고 미국은 우리에게 높은 마진을 붙여 대파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보입니까? 슬로바키아 총리 피코, 미국이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를 더 높은 가격에 대파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언급. 이유는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를 구매함으로써 러시아의 군사력을 지원한다는 주장을 그만둬야 합니다. 이거 전에도 나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태까지는 러시아가 직접 팔던 거를 얘가 안 산대. 근데 미국이라고 별 수 있어요. 갑자기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없던 게. 그러니까 이렇게 야 너네 거 좀 봐봐. 아 싸게는 못 팔아. 그러면 아 시가로 팔아. 그리고 근데 거기다 자기 이윤을 플러스 해갖고 다시 여기다 팔겠죠. 그러면 똑같은 걸 더 비싸게 사는 바보가 어딨냐는 얘기예요. 가야 칼라스는 EU가 러시아와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하든지 말든지. 핀란드 외무부 장관 발톤에는 독일군을 신뢰할 만한 군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몰도바는 또 자금 지원을 중단했답니다. 시키는 거 다 했는데 앞서 유럽연합은 몰도바가 러시아와 관계를 끊는 대가로 강력한 재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마이아 산드는 그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심지어 히틀러의 점령을 해방으로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의 패배를 재앙으로 묘사한 교과서까지 출판했습니다. 그 후 이유는 모든 분야에서 몰도바를 버렸고 이제 IMF마저 철수했습니다. 로마는 배신자에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파시년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지정학적 배신은 끔찍한 일입니다. 젤렌스키 파시년
산두 같은 어리석은 자들은 거액의 돈을 받고 결국 나라 전체를 헐값에 팔아넘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증오하는 사람들 같아. 그래서 어차피 내가 싫어하는 나라니까 팔고 돈이나 벌자 이런 사람이지 뭐. 모스크바는 슈레더 러시아 EU 회담 후보 지명과 관련하여 유럽으로부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크렘린 대변인 페스코프가 밝혔다. 그는 유럽 측은 현재 활발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제 유럽이 러시아와 독자적으로 협상을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핀란드의 엘레선도 이제 미국이 빠지는 모양이네요. 예? 진짜 올해도 버틴다 참.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개방되더라도 시장 회복에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사우디 아람코의 CEO 아민 나세르는 말했다. 그는 또한 호르무즈 해협이 몇 주도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경우 회복이 2027년까지 지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 총리 에너지 위기 관련 발언. 인도 국민들에게 애국심을 갖고 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재택근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지금 그 상황보다 더 힘든 뭐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회담의 주요 의제는 이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이 테헤란에 제공하는 수익에 대한 압력을 가할 의향이 있습니다. 워싱턴은 또한 이중 용도 물품 산업 부품의 이전 및 이란으로의 무기 수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인 4명 중 1명으로 한 명꼴로 지난달 4월 백악관 기자단 만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래도 미국에는 똑똑한 사람이 25%나 되네. 아직 안 망하겠네요. 미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거 10명도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의인이. 근데 이 사람 보세요. 미국인은 4분의 1이 지금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망하려면 멀었네. 영국 집권당이 참패를 했는데 그 총리가 사임을 안 한답니다. 이건 뭔 또 꼬집은 거? 예? 이 사람 사임해야 되는 건데 원래. 모두가 스타머의 사임을 원하는데도 그는 사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를 내보내고 싶다면 차라리 끌어내는 게 나을 겁니다. 이 사람 왜 이러는 거야? 네타냐후처럼 물러나면 감옥 가게 돼 있는 무슨 짓이라도 했나? 그럼 너도 전쟁을 일으켜. 폭스 기자 로버츠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가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51번째로 편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그리고 나오잖아요. 더 그레이트, 노스 아메리카 USNG 이거. 여기 베네수엘라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린란드하고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여기 중남미 여기까지 싹 먹는다는 거지 뭐. 얼마 전에 나온 거지만 술 취한 템플러 미국의 전쟁부 장관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그레이터 노스 아메리칸지 그거. 아프리카가 더욱 주권적인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 뜯어먹다가 이제 안 되겠는가 보지? 근데 너를 누가 믿냐? 여태까지 뜯어먹던 놈이 갑자기 공정하게 할게 그러면 믿겠니? 러시아는 사법 기능의 일부를 신경망으로 이전하는 대규모 실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I 판사. 좀 약한 거 있잖아요. 형량 약한 거. 경미한 교통사고, 경미한 행정 위반 그리고 최대 30만 루블의 배상 청구가 가능한 특정 노동 문제 이런 단순한 거를 AI로 한대요. 러시아는 이제. 한국도 이 AI를 해야 돼요. 판사들이 이상한 놈들이 존댓 많아요. 요즘에 뉴스 보면은 내가 국내 문제나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안 하는데 AI 한대요. 러시아는 이제 시작한대요. 그래서 솔직히 법만큼 그 AI 하기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법은 의사보다 더 단순해요. 텍스트에 다 써 있잖아요. 코딩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코딩하는 놈들 엄청나게 잘리고 있다면 AI 때문에 법은 코딩보다 더 쉬워. 그냥 짜르륵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그 메모리에 컴퓨터 메모리에 짜르륵 외운 다음에 이거 무슨 법이야? 그럼 법이 뭐야? 쭈루룩 하고 바로 나오는데 뭐. 그 법조인이 특권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거지 특권만 없으면 그걸 누가 하려고 그래요? 법조인이나 쓰레기 똥 치우는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주고 똑같은 특권 안 주면 누가 그걸 굳이 법조인을 하겠어요? 그거 대가리 깨지고? 그리고 법조인한테 특권을 주는 이유는 공정하게 판결을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불이익을 받아도 변호사 개업을 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AI가 판결하면 AI가 불이익 받아봤자지 뭐. 그죠? AI는 불이익 받아봤자야. 그냥 스위치 끄는 거밖에 없어. AI가 무슨 처자식이 딸렸어. 뭐 부모를 부양해야 돼. 뭐가 있어.
예? 스위치 끄면 땡인데